안녕하세요. 강사의 책방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작가 김순목 강사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도 벼랑 끝 할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시련은 빛이 들어오는 문이다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 엄마, 나도 강사해볼까? 딸이 새 생명을 얻은 지 1년쯤 되어갈 무렵에 했던 말이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엄마의 뒤를 이어 강사를 하겠다는 것은 엄마의 모습이 딸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강의하면서 느꼈던 가슴 벅찬 에너지를 딸이 느낄 수 있다면 딸의 병도 더 빨리 나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명강사 과정에 등록한 딸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 번도 강의해 본 적이 없는 딸이 교육 과정 중 명강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애부 심사위원들이 평가 결과 쟁쟁한 현업 강사들을 제치고 2등을 차지했다. 딸이 등록한 명강사 과정은 2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그 당시 24세였던 딸은 항상 웃는 얼굴로 동료들에게 사랑받으며 잘 섞여 들어갔다. 강사과정 개강식에 나오면서 엄마, 내게도 이제 인맥이란 게 생겼어 라고 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첫날이라 서먹했을 텐데도 할아버지 뻘되는 70대와 짝꿍을 하고 와서 했던 말이다. 어찌나 대견하던지 역시 다부진 내 딸답다고 생각했다. 내 딸답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고 자존감 있게 사는 모습을 말한다. 어릴 적부터 아이답지 않게 뭐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야무진 아이였다. 길을 가다 넘어져도 울지 않았다.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손을 탈탈 털며 배시시 웃는 대결한 아이였다. 2016년 2월 딸은 그때도 잠시도 쉬지 않고 바쁘게 살았다. 대학생이었던 딸은 방학을 이용해 디자인 회사에서 1개월짜리 전일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자마자 무기력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다. 급기야 온몸에 핏기가 없이 창백해져 갔다. 계단이나 약간의 언덕조차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몸이 나빠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쁘게 살다 보니 피로가 쌓여 가로로 그런 줄만 알았다.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우리 병원부터 가보자. 어떻게 그래? 한 달이어도 약속은 약속이야. 딸은 약속한 대로 마무리해줘야 한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책임감 하나로 매일 출근했다. 점차 출퇴근이 어려울 정도의 몸이 되었다. 보다 못해 승용차로 출퇴근을 시켜줬다. 토요일에 애래 진료를 받은 뒤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마친 다음날 오전 검사를 마친 후 오후에 응급실로 급하게 호출당했다. 병원에 등록된 딸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질 않자 얼마나 급박했던지 주소지의 동사무소로 병원에서 연락을 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 당시 세대주로 되어 있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현재 위험한 상태이니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딸을 데려오라는 연락이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짐작이 갔다. 역시 딸의 전화가 꺼져 있었다. 순간 노트북을 들고 나가던 딸의 모습이 생각났다. PC 카카오톡은 될 것 같아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니 답장이 왔다.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택시를 타고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오라는 말을 남겼다. 딸은 엄청 놀랐을 텐데 병원으로 오는 길에 문자를 보내왔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가고 있어요. 별일 아닐 거야.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날로 응급실로 도착하자마자 마스크가 씌워지고 응급 1인실로 격리되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당장 골수를 이식받아야 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틈에서 혈액 수치가 사망 수준이라는 말을 들었다. 어머니, 손 좀 줘보세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안 왔습니까? 내 손과 딸 손을 비교하며 의사 선생님이 체근하셨다. 딸 손은 핏기라고는 전혀 쳐다볼 수 없이 창백하게 늘어져 있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손 같았다. 그때야 딸의 손이 제대로 내 눈에 들어왔다. 무지한 엄마였다. 둘 다 건강을 돌볼 여유 없이 정신력으로 버티며 너무 바쁘게만 살고 있었다. 하는 일이 많아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면서 우리 둘은 언제나 일이 우선이었다. 당장 골수를 이식해야 했다. 조혈모 세포은행에는 딸과 맞는 조혈모 세포가 없었다. 해외까지 다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묵인실로 격리되어 조혈모세포 공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 차례 힘든 항암 치료를 하며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담했다. 담당 주치의가 골수 이식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니 이제는 주위에 알려 도움을 청하라고 했다. 딸이 용기를 내줬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은 무섭고 떨리지만 살고 싶다. 백혈병 한우를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캡처해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는 일이었다. 도와주세요. 백혈병 한우들을 살려주세요. 간단한 피검사만이라도 해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혈모세포 공연자를 찾기에 여기저기 호소했다. 딸은 손가락 까딱할 힘만 있어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했다. 투병 중에도 노트북을 가지고 디자인 공모전을 준비할 만큼 디자인을 연구하며 지독한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디자인은 아픈 딸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는 블록을 조립해서 완성되면 병실 창가에 나란히 진열해 놓곤 했다.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 7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공여자가 나타나 골수 이식을 받았다. 공여자의 조혈모세포가 생착해서 피를 만들어내기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었다. 이식 후에도 숙주 반응 등 부작용을 이겨내야 했다. 인고의 고통 속에서 딸의 혈액형은 공여자의 혈액형으로 바뀌며 새 생명을 얻었다. 사경을 넘나드는 극한 상황에서도 안간힘을 쓰고 이겨낸 딸이 고맙고 자랑스럽다. 그 불굴의 의지를 존경한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딸은 지금은 강의를 통해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다. 딸은 골수를 이식한 후 채 1년도 안 되어 안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명강사 과정 공부를 시작하는 불굴의 의지를 보였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노력했다. 빛나는 영광의 수료식 날 딸의 모습에서 진주조개를 보는 듯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디자인을 전공하며 죽음의 문턱에서도 디자인을 놓지 않았기에 이룩한 결과를 해도 맞을까?
경진대회에서 맛있어 보이는 PPT 밥상 차리기란 주제로 PPT 디자인을 밥상 차리는 것에 비유해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갔다. 심사위원들과 교수진, 어느들의 칭찬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나는 수료식 날에도 딸 덕분에 인사받기 바빴다. 어른들 틈에서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섞여 자기 몫을 다하며 영롱한 빛을 발하는 딸은 분명 곱디고 온 아름다운 진주다. 지금은 이모티콘 작가로도 활동한다. 이모티콘 유튜브 강사로도 유명하다. 전문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체결 후 엉고듯이 필 중이다. 코코 샤넬의 슬픔을 아는가? 코코 샤넬은 홀로 딸아이를 키우면서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어 너무나 절박한 마음에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판 돈으로 아이의 목숨을 살렸다. 그 수치, 세상에 대한 분노, 노여움 위에 자신의 꿈을 쌓아 전 세계 톱 클래스의 사업을 일궈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 숨쉬는 신화를 만들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힘든 고비를 겪지 않고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실패와 시련이 아니라 그 실패와 시련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이다. 상처를 입은 조개만이 진주를 만들듯이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인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지금 내가 받은 상처와 흘린 눈물들이 내일의 진주가 될 것이다. 딸은 23세라는 가장 예쁜 나이에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인고 세월을 보냈기에 더욱 빛을 발했다. 딸의 고통 속에서 승화된 삶의 깊이는 앞으로 더욱 영롱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혈액형이 바뀌는 고통 속에서 피가 마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꽃망울을 예쁘게 터뜨리며 피어났다.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고통을 정복하는 도구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철저한 사투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았던 디자인으로 딸의 꿈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인생에서 좋은 스펙만 가질 수는 없다. 실패와 시련도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스펙이다. 실패와 시련 속에서 주저앉지 말고 굳건히 이겨내자. 어둠이 있어야 빛이 보이듯 이른 아침에 피어난 꽃들이 아름다운 것은 어두운 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 역시도 고난을 통해 가장 강해지고 현명해진다. 장애물과 실패에 마주했을 때 극복하는 정도에 따라 성공의 크기도 결정된다. 지금 이 순간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시련을 딛고 강하게 박차고 일어나라. 정신력으로 얼른 빠져나와라. 내 생의 밑줄. 상처를 입은 조개만이 진주를 만들듯이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만 칠 것이 아니라 그 실패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분명 지금 내가 받은 상처와 흘린 눈물들이 내일의 진주가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태풍은 반드시 지나간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